안녕하세요. 부동산 머니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이 더 연장됐다면 그럼 반드시 임차인은 2년을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론은 거주 기간 2년은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는 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임차인이 나간다고 통지를 하면 3개월 뒤에 그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집주인은 그 돈을 또 마련을 해야 되겠죠. 너무 임차인들의 법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들이 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청구권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못하는 조항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일단 임대인이 실제로 집에 들어간다고 전셋집을 이제 자기가 거주한다고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자기 손자, 할머니 또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됩니다. 거절 사유들이 추상적이라서 분쟁의 소지가 좀 많고 거절 사유도 많다 보니까 부작용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가 6억인데 내 집 전세금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4억밖에 안 된다. 그럼 어느 집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생각을 할 거예요. 공실로 둘까 2년 동안?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세입자 임차인한테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낼까?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시세에 맞게 놓는 것도 임대인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엔 이 임차인을 정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변 전세 시세가 6억이고 내 집은 4억밖에 안 돼. 그러면 어느 집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차라리 임대인은 2년 동안 공실로 두고 2년 뒤에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보상이라 하면 뭐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뭐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임차인이 만족하면 상당한 만족이겠죠. 하지만 상당한 보상을 받고 그 임차인이 주변으로 이사 가려고 하면 그 전셋값이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하고 같을까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이사 가려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면, 전세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막막할 것 같네요. 또한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세입자가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세입자를 들인다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해배상 예정액인데, 이것도 합의하면 되긴 해요. 약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당시
3개월치 월세 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받은 월세 차액의 2년치를 2년치 그리고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어쨌든 계산을 뭐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이게 1,000만 원 이하라면 차라리 손해배상을 해주고 시세대로 주변 전세 시세 6억으로 가는 게 임대인으로서는 오히려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이거는 당장은 시행하지 않고 내년에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정도 시간을 둔 것 같고, 임대차 계약하면 이제 보증금, 임대료를 임대인이나 거래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죠. 이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 이내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올리는지, 계약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임대인은 마음대로 세를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서, 그리고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길 거죠. 이거를 우려해서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하향 조정도 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인하했는데 이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0억 전세 살다가 보증금 5억으로 월세 전환하면 10억에서 나머지 5억 곱하기 4% 나온 금액에 12개월을 나누면 월 167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환율 4%를 2.5%로 계산한다고 하면 월 104만 원이 나옵니다. 즉 전환율이 내려가면서 월세도 60만 원이 줄게 됩니다.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죠.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반대로 월 단위 차임을 그러니까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은 전세를 거둬들이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좀 많죠. 이 전환율은 사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전환율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다르고 저층, 고층마다 다르고 너무 아파트 값이 제각각인데 이 전환율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전환율 4%잘 지켰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상할 수 없는 상황의 임차인이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거의 들어준 상황이 많았다는 거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집주인들은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임대인들도 이겨나갈 방법을 찾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소리이죠. 임차인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까지 집소리 해드리면 월세도 안 나와요. 주변보다 더 싸게 있으시면서 그것까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속상한 임차인은 기분 나빠서 또 다른 집을 또 알아보려고 하겠죠. 근데 이미 주변 시세가 더 이사 가기는 쉽지 않고 이것 또한 울며 겨자 먹기로
스스로 수리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와서 계약서를 써도 임대인은 집에 하자가 생기면 임차인이 수리한다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현관 거울이 깨질 경우 임차인이 뭐 부담한다. 뭐 주방에 빌트인 되어 있는 가전이 고장나면 임차인이 수리를 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런 가전이나 뭐 도어록 교체 같은 거 이런 거는 집을 사용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 임대인의 서로 누가 고쳐야 되는지는 명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임대인들이 시세에 맞게 임차인들을 들이기 위해서 사소한 소리는 다 해주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특약을 걸었다 하더라도 뭐 천장 누수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대한 하자는 여전히 임대인의 의무라는 게 판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약 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해주셔야 됩니다. 부동산에는 이사철이 있죠. 학군이 좋으면 학기초가 이사철이듯 그 시기가 되면 그야말로 전세 쟁탈전이 될 수 있습니다. 쟁탈전은 그래도 들어갈 집이 있으니까 서로 싸운다는 건데 이제는 전세든 월세든 가뭄이라서 어디 들어갈 집이 쟁탈전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 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서 보유주택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변화는 못 느끼고 있죠. 어쨌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웃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하지만 아무래도 피해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두 웃을 수 있는 법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법이니까 잘 정착해 나가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대차 3법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